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적분의 1강 1단원의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그 온라인 계약으로 인한 시범 강의로서 여러분들 정식 강의는 4월 9일부터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로드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강의는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앞으로 학습을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만의 또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원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한 20분 동안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숙지해서 그걸 복습하고 그 복습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는 몇 가지 기본 문제들을 해결해 보면서 또 개념을 다져보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강의를 일단은 처음에는 지금 리로스쿨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아마 차후에는 또 약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안 나온다고 이게 정식적인 수업이랑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단원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수열이 나오고 수열의 극한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보다시피 수열은 이미 수원 시간에 배웠죠. 우리 수원 시간에 수열이 무엇인지 배우고 다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열,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럼 그러한 수열에 과연 이 극한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밑에 교과서에 여러분들 교과서 다 있죠? 생각톡을 한번 보면 자, 수열은 함수기 때문에 이 자연수 n이 1, 2, 3, 4 이렇게 계속 커져 나갈 때 an의 값의 변화를 한번 볼 수 있죠. 1 넣으면 얼마죠? 1이 되고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100을 넣으면 100분의 1. 더 큰 숫자를 넣으면 더 점점 작아지는 숫자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쌤이 쭉 가서 1억을 넣었다 생각해. 1억. 그럼 1억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1억 분의 1이니까 거의 얼마다? 거의 0이죠. 0. 거의. 이 기호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얼마다?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여기서 포인트가 n이 계속 커져 나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n이 한없이 계속 커져 나갈 때 과연 이 an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 목적지가 어디냐, 지금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이 n분의 1이라는 an은 n이 계속 커져 나가면 어디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렇듯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 수열의 극한 중에서도 이 수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n의 값이 아까 선생님 금방 이게 포인트를 했죠.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커진다, 계속 커진다는 뜻이죠. 그때 이 an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열은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인데 거기다가 쌤이 1, 2, 3, 4, 5를 쭉 교과서가 넣어봤죠. 자, 그럼 1 넣으면 2, 2 넣으면 2분의 3, 3 넣으면 3분의 4 이래서 쭉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근데 보다시피 계속 n이 커지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죠. 그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분모는 n인데 분자는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1차이죠. 하지만 이 n의 값이 계속 커져 나가서 한없이 커져 나가면 n이나 n 플러스 1이나 거의 뭐하다? 거의 유사하죠. 따라서 이 값이 1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bn을 볼까요? bn은 n분의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로서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하다 보면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점점 x축에 붙게 되죠. 그 말은 점점 값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누구처럼? 아까 우리 위에서 봤듯이 n분의 1처럼. 자,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볼 때 결론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첫 번째 n분의 n 플러스 1은 1에 가까워지고 두 번째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은 0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 수열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수렴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수열의 극한 중에 일단 우리는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본 겁니다. 수열의 수렴이 뭐라?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뭐하면 한없이 가까워지면 an은 알파에 뭐한다? 수렴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이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쌤이 옆에 한번 다시 써볼까요? n이 한없이 커진다는 기호를 n이 무한대. 이게 무한대 기호거든요. n이 무한대. 자, 이게 다시 요게 무한대 기호입니다. 무한대. 계속 커져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n이 무한대 쪽에 하살표 방향, 즉 무한대로 계속 커질 때 lim, 리미트, 극한 이런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극한, 기호로는 lim. 그 극한, 누구의 극한? an의 극한이. 얘가 누구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호. 그래서 쌤이 위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수렴한다고 한다 이 긴 한국말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됨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특히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항상 c의 값을 가지는 이 수열은 계속 c 가니까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c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c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c는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예제.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봤더니 첫째 항이 2 빼기 1, 두 번째 항이 2 빼기 2분의 1, 세 번째 항이 2 빼기 3분의 1. 그래서 n번째 항이 2 빼기 n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 추측 한번 해볼 수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즉 극한은 2-n분의 1의 극한. 그럼 상상해보면 2에서 n분의 1이라는 걸 빼는 건데 n이 한없이 계속 커져 나가면 그 빼는 n분의 1의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빼는 값이 거의 없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얘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1 넣었을 때 1 되고 2 넣었을 때는 2 빼기 2분의 1이니까 조금 올라가고 3 넣었을 때는 2 빼기 3분의 1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해서 계속 선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은 얼마다? 2가 되고 수렴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첫째 항을 봤더니 1, 2분의 1, 4분의 1. 그리고 n번째 항이 2의 n-1제곱분의 1. 즉, 쌤이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1분의 1.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1.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계속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해서 점점 분모만 계속 커져가고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거의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즉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이 1 플러스 3분의 1의 n-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n-1제곱을 하는 건데 이 더하는 이 양이 n이 한없이 계속 커져 나가면 거의 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3분의 1의 n-1이 거의 0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전체 값은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5 해서 계속 5로 나가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5라는 값은 계속 5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계속 오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처럼 n을 계속 커지게 만들었을 때 우리의 일반항 an이 계속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만약 가까워진다면 그것을 수렴이라고 부르고 그때의 값을 수렴값 또는 여기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런 용어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한다면 이 수열의 수렴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n을 한없이 계속 커지게 만들었을 때 과연 이 an이 어떠한 숫자로 계속 가까이 가느냐, 안 갈 때도 있다는 거죠. 계속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쌤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 리미트 n을 한없이 계속 커져 나갔을 때 n을 봅시다. n. 자, n이 한없이 계속 커져 나갈 때 이 n 자체는 당연히 한없이 계속 커져 나가겠죠. 일정한 수로 가까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과연 뭐라 부를 거냐? 이때도 수열의 무엇이라 부르겠죠. 그래서 과연 다음 시간에 이걸 수열의 무엇이라 부르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다음 시간에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쌤이랑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수열의 수렴의 개념을 잡고 쌤이 올려주는 과제를 해결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